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명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2월입니다, 이사님. 네네. 오늘 12월에 또 첫날이고 네. 또 이사님 또 오셨으니까 12월 좀 전망을 좀 해보고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산타렐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네네. 반장밖에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그렇게 오른 거 보면 우리는 좀 미국이랑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주가나 지수 추이도 그렇고 뭐 어떤 경제 현상도 그렇고 어떤 성장률 전망도 그렇고 좀 증시에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높지 않긴 해요, 진짜. 네. 일단 먼저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 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산타랠리가 올 확률이 지금 70% 이상이라고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월가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11월까지 연중으로 2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그 해에는 76%의 확률로 12월에도 플러스가 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맞지 않았던 마지막 해가 1996년이다라고 보면 거의 30년 전인데 그렇죠. 결국 최근까지 이러한 트렌드가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있는데 올해 S&P 500의 수익률이 지난주까지 26.4%였기 때문에 예. 12월에도 상승할 확률이 높아서 결국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1월에만 코스피가 3.9%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지금 8.7% 하락을 한 달 동안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산타랠리를 뭐 언급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기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특히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이랑 지금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 중이라서 금리 동결 뭐 예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지금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좀 심하구나 뭐 이런 것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 시대의 어떤 미국 통상 정책이 다른 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의 위축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이 저희 뭐 국내 대부분인 상황이다 보면 산타랠리 기대감이 없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다. 여기에 이제 어제 발표된 11월 수출 병서 보시면 수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가율이 낮죠. 낮았습니다. 13개월의 최저임이 1.4%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기 글쎄요.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결국 12월 역시 증시 상승을 견인할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발견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 12월 전망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수출 얘기를 계속 하더군요. 네. 그때 기자간담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9월부터 수출의 모양새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판단할 때는 좀 찜찜하다. 하여간 뭐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좀 마음 좀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2달 연속, 2회 연속 이렇게 인하를 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경제 펀더멘탈에 뭔가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돼. 이게 이제 사실은 시장이 계속해서 요 며칠 지난주 특히 이제 압박을 계속 줬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달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달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좀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난달 말경 하순부터는 좀 이제 좀 쉬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주요 펀드들의 이제 북클로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보다는 어떤 내년 투자 유망주를 발굴해서 뭐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온다면 네네네. 좀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사실 현재 시장의 중심이 사실 하드웨어에서 좀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라든지 여기 또 방산도 뭐 그럴 수 있고 자동차 업종 약세 전환이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또 수년간 뭐 상당히 안 좋았던 엔터라든지 게임 예. 뭐 이런 인터넷 업종 반등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업종이 사실 실적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데 그렇죠. 예. 따라서 최근 시장 흐름은 아직은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성장은 확실한 고성장주가 강세로 전환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라든지 TSMC 이런 AI 관련해서 투자 위주의 어떤 종목들은 좀 주춤했는데 반대로 팔란티어, 엘러빈, 테슬라 같이 AI를 좀 활용하는 예, 예. 그런 종목들의 주가는 좀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면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미국도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AI 활용하는 그런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형주로는 네이버가 상당히 좋은데 AI를 활용하는 예. 그런 거를 접목시켰다고 지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도 지난주에 보니까 좀 예, 반등하더라고요. 카카오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했는데 AI를 좀 활용한 의료 진단 솔루션 종목이 루닛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예. 또 AI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엠노라든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런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 미국 시장 흐름과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내년 유망 업종은 결국 소프트웨어라든지 우주, 항공, 자율주행, 뭐 통신, 바이오,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은 역시 어떤 규제 완화 쪽으로 그쵸. 좀 이거 정책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주하고 자율주행인데 예. 이런 종목들은 의외로 좀 큰 수익률이 내년에 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월은 계절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배당주 매매를 좀 고려하실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단기로도 그렇고 장기로도 그렇고 상당히 매상주에 대해서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랑 배당주랑 관계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예금에 대한 그런 니즈가 적어지겠죠. 적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동안 배당은 사실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이 갑자기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배당을 낮추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배당주에 대한 그런 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그런 투자자라면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좀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한테는 뭐 장기적으로 뭐 예. 10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배당으로만 이제 글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안에 포트폴리오 안에 예적금이 있었다면 요거를 약간 배당으로 네.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건 맞고 근데 네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말씀 쭉 앞에서 해주셨습니다만 주식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 주식 중에서도 그래도 좀 고배당주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 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뭐 연말도 연말이긴 합니다만 더 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아예 좀 배당적인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사실 올해가 배당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던 그렇죠. 올해 특히나 해인데요. 그렇죠. 초반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고배당주 엄청나게 상승 랠리를 펼쳤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을 된 이후에는 매력이 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요걸 단기 배당 전략을 단기 뭐 전망을 단기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단기로 올해 배당금은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올해 코스피 전체 순이익이
작년 대비로는 한 70% 이상 컨센서스는 이제 증가한다고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순이익에 연동한 배당금 역시도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3분기까지 반기나 분기 배당을 지금 통해 지급된 금액이 지금 15조 한 7천억 원으로 좀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그 순이익이 크게 나타났었던 해가 2021년인데 그때가 이제 3분기 말까지 10조 8천억 원의 지급했던 거에 비하면 올해는 지금 거의 한 44.8%를 추가 금액이 지출됐는데 이게 올해 전체 배당금 금액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배당 투자 매력을 높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이제 배당주가 다른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요. 왜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사실 이게 사실 미국만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미국도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 글로벌에 상대로 하는 그 제조업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미국도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결국 증시도 좋을 것 같지만 하락할 수 있는 그런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성장주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배당주에 대한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올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70% 이상 순이익을 코스피가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데 그렇지만 코스피 이익 성장률은 내년에는 2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수입니다. 이익은. 예,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주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해가 이제 2018년과 2022년도에 고배당주의 상대적 주가 강세가 나타나던 점도 내년 배당주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주장의 좀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금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당도 아직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당소득세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죠. 예.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예.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서 그렇죠. 사실 대주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자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많이 나온다면 결국 그거는 세금이 더 많이 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배당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할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배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창구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올해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상당히 높지만 내년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2월 투자에 있어서 배당은 조금 좀 고려를 꼭 하셔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하면서 정부안 수용을 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투세나 가상자산 과세 문제처럼 똑같이 또 이게 또 주주환원 정책에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지 않을까. 어쨌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금투세도 뭐 폐지할 줄은 몰랐던 그렇죠. 거니까. 예, 이게 뭐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니까요. 이게 꼭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배당의 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력이 그렇죠. 더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직도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안개들이 아직은 좀 완전히 거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배당주 투자 전략을 좀 정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배당주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배당을 많이 줄 줄 알고 투자를 했던 것이 순이익이 뭐 갑자기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뭐 하락하게 된다면 많지 않다면 그렇죠. 이거는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가가 또 그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사실 안 좋은 케이스인데 결국 그 이익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거나 또는 내년 수익이 확실하게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종목 중에서 고배당을 좀 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수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기대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배당락 이전에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연말 딱 기말로만 이제 기준을 정해서 배당을 줬는데 작년부터는 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확정된 배당가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을 사전에 이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상보다 배당이 더 많이 높은 배당금을 발표했던지 아니면 발표 당일 주가가 상승으로 좀 마감된 다시 말해서 시장 반응이 좋았던 그런 종목을 공시 이후에 투자하는 전략도 좀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좋은 수익률로 마감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네. 구체적으로 이 업종 보시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 영업종은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은 통신업 또 전통적 고배당 종목인 금융지주사 그리고 일부 증권주들도 고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일부 종목은 올해 배당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익 성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사실 주가의 바닥이 지금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마트가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마트 우리 소매 쪽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 좀 나와서 안 좋죠. 안 좋은데 이것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어놨어요. 이거 약간 비용도 상당히 세이브하는 구조가 돼 있고 이게 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내년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마트 순이익이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67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그래요? 그 배당 수익률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거의 3.3%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 이상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종목의 어떤 매매 타이밍을 볼 때 중요하게 보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중기 우상향 전환이 확인된 상황이고 수급도 지금 기관과 외국이 동시에 계속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마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확실히 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좀 바짝 들고 좀 우상향이 되는 지금 거의 정고점 직전인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넘었는지 제가 차트상으로 좀 분기별로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이마트가 워낙 오랫동안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마트 점포를 이제 스타필드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던 데들이 뭐 되게 화제가 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명희 이제 그 명예회장이 나눠놨잖아요. 이제 아들한테는 이마트, 딸한테는 백화점 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선의 경쟁을 하는 것도 좀 긍정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3분, 2, 3분 남아서요. 마지막 투자 전략, 주간 증시 전망 이쪽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앞서 일단 이번 주는 12월의 첫 주인데. 뭐 이번 주 딱히 뭐 지난주보다 이렇게 뭔가 확 좋아지고 이럴 거는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아서요. 이번 주는 좀 조신하게 좀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지난주 한 주가 너무 많이 하락한 한 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반등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있지만 근데 이제 반등해도 2,500 이상으로 가면 항상 이제 요즘 좀 두드려 맞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 2,400과 2,500 박스권 사이에서 딱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위로 갈 거고 그냥 매도를 지난주 후반처럼 이렇게 엄청난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이 그러면 지수만 그렇게 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중인 업종이 지금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서비스업, 네이버가 들어간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유틸리티, 통신업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좀 안정적인 데들이에요. 방어업종이 많죠, 사실은. 그리고 경기와 좀 크게 민감하지 않은 그렇죠. 종목들. 업황에 민감하지 않은. 그 종목들로 보시면 이제 한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대한항공,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K텔레콤 예. 정도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 배당 관련돼서 말씀했던 대로 접히는 것도 좀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차트로 보면 네이버랑 뭐 카카오 아니라 그 컴투스를 그때 컴투스, 얘기를 예. 해드렸죠. 네. 대표적으로 그 코스피랑 코스닥의 한 종목씩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제가 어제 한번 또 돌려보니까 중기 추세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카카오 그룹주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카카오 그룹주는 정말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카카오를 포함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까지 전부 똑같이 지금 그렇게 이제 우상향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만 좀 더 뒷받침된다면 이번 주 내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카카오 그룹주도 이제는 좀 네이버와 함께 관심 종목군으로 좀 편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카카오 그룹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서 네. 카카오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카오는 보통 많이들 거론이 되는데 네네.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 아까 이제 게임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매기가 이동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해서 좀 보니까 네. 15,000원까지 11월 15일 날 지난달 중순에 떨어졌다가 지금 18,000원대까지 진짜 V자 반등을 하고 있네요. 전고점이 19,000원이니까 한 1,0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네, 추세를 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이게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다 같이 움직인다는 그러니까요. 게 좀 특이했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카카오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이사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12월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좀 분위기가 좀 무겁다라는 전망들이 많긴 하죠. 근데 시장은 사실은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뭔가 또 우리의 마음을 좀 한결 덜어줄 그런 또 재료들,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달 시장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너 1부에서 뵙겠습니다.